유자 형합 성격이라는 게 있다. 계일간이 갑인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일간이 갑인시다. 갑인시대. 인형사. 그래서 인목이 사화와 형을 하여서 사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득재관. 자, 사 속에 있는 무사무, 경, 병 있죠. 자, 이 개수 입장에서, 이 개수 일간 입장에서 병화는 재성이 되고 무토는 관이 되죠. 그래서 없던 재성과 관성을 끌어들였다. 얻었다 뭐죠? 득재관. 득재관.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얻었다. 격이 이 형합격이 뭐뭐와 더불어서 합록격과 더불어서 여는 뭐뭐와 같이 그 말이니까 이 형합격은 이 격은 합록격과 더불어서 상사 아주 비슷하다. 단 합록 즉 희합지 합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합을 하는 것은 기쁜 거잖아요. 남녀간에 합을 하면 다 기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합록격은 즉 희이합지 그것을 합하는 것을 즐겨하는데 기뻐하는데 형합은 이거는 경자죠. 굳을겸 억지로 그 말이에요. 격지로 굳어서 이 치지 억지로 밀어붙여서 거기에 이른 것이다. 억지로 한 것이란 말이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이론을 만들어서 이 형이라는 이론을 도입해서 이거 끌어들였지만 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탐합, 충망 있죠? 합을 탐하여서 그렇죠? 망을 잃어본다. 충망.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형합격은 좀 힘들게 억지로 하는 거고 합록격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유경신. 자, 명에 경신이 있는데 즉 목피 충급 이 불능형. 요거는 지금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개수일간에 뭐가 있었죠? 갑목이 있고 갑인시였죠. 그럴 때 인하고 신하고 형을 해서 사화가 끌어오는데 사화 속에 뭐가 있다?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여기서 병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관과 재성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가 있다? 경신이 온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 경신이 온다. 그러면 경금하고 신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 인신충을 하죠. 금금목을 하죠. 그렇죠? 금금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인씨가 어떻게 돼요? 목이라고 하는 이 갑인 인목이 충을 당하여서 충극을 당하여서 이 금금목 했죠? 그 다음에 인신충을 했죠? 충과 극을 당하여서 이 불능령 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이 갑인 이게 그 충과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인사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불능형. 그렇게 되고 또 유기무자 만약에 무토와 기토가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무토가 관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주 원국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형의 이론을 없는 형 사화를 끌어들여서 무토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유무기자. 만약에 이 무토와 기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렇고 또 이 기토는 갑목과 합을 해줘. 각기합토. 그래가지고 이게 인사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먼저 기토가 갑하고 합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무토 기토가 있으면 즉 그런즉 현 투관 관살이 투관이 됐죠. 무토와 기토가 관살이 투관이 됐잖아요. 무토가 관이고 기토가 칠살이죠. 살 이런 게 투관이 되어서 무대어 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는 무대어 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무대어 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다? 비착격이라. 이것은 뭐다? 형합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개수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나면 인목이 사화를 끌어와서 여기 사화 속에 있는 무토와 병화를 통해서 관성과 재성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이 신금이 오면은
이게 극을 하거나 충을 해서 깨버리고 또는 무토와 기토가 있으면 이미 이거는 관살이 사주에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무토를 끌어와기 위해서 굳이 인사형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차용하여서 무토, 기토가 투출됐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이미 있으면 이거는 보다 더 이상 이러한 격으로 형 합격으로 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 가령 을미, 기묘, 계묘, 갑인의 12절도사 명에 보면 운기, 전실을 기피한다. 전실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 갖추어져, 메꾸어진 거죠. 열매를 메꾼 거니까 이 실은 우리가 옛날에 중요한 보다 재성과 관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에 이미 메꾸어져 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으면 이 격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의 분리 금양, 금의 방향도 좋지 않다. 금은 뭐죠? 금은 경금하고 신금이 되겠죠. 그러면 경금이 오면 어떻게 나왔어요? 자, 신금이 오면 인신충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경금은 금금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인시를 깨버리면, 갑인시가 깨져버리면 행합격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분리 금양, 금의 운이 좋지 않고 즉 길이, 나머지는 길하다 그 말이죠. 자,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을 거 이론이 맞는 것 같고 자 설하고 평지를 한번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형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취한다. 뭐다? 계해, 계묘, 계유, 3일이 갑인시에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가 이 형합격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계수일주에 여기 보면 해묘 유 이 세 개가 있을 때 여기에 갑인시가 이렇게 나와서 이 관계를 보고 이것을 형합격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희귀편에서 말하기를 6개 1시 6개 1 6개 계리면 나오죠? 뭐가 있죠? 자, 개에 해당되는 게, 자축, 인묘, 음이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요가 6개이죠? 6개 개일주가 시봉인이 인을 만나게 되면 세월, 또 세월에서 만나게 되면 두려워한다. 뭐들? 무기 2개 방향을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무기는 자 무기를 찾기 위해서 인이 사화를 끌어온다고 이론했는데 무기가 나오면 굳이 이게 필요 없죠. 그럼 깨져버리고 기토는 뭐죠? 기토는 칠살이 되죠. 기술장에서는. 또 뭐냐면 기토는 갑기합도에서 갑목을 끌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걸 격을 깨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래서 싫어하고 대개 사주는 반드시 사주 수 무관살야라. 대개 사주가 관살이 없다. 관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살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착격. 이 격은 비천 농막격과 더불어서 합록, 그 다음에 정난차, 개 종상관 격중 분출이다. 종상광. 그러니까 상관격에서 모두 나온 것들이다 그 말이죠. 상관격에서 나온 것들이다. 원국 무재관. 원국에서 뭐예요? 재성과 관성이 없기 때문에 곧 용, 도, 충, 형, 합, 지, 명사. 자, 도, 충, 형, 합 이러한 명사,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원기설이 그 설들을 원만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 비천농마 그 다음에 합록 정난차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형합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사주 원국에 뭐가 없어요? 재성이나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재성이나 관성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재성과 관성을 중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이론들을 끌어다가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은 종상관격에서 나온 것들이고 원국에는 이제 이 재성과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 충, 형, 합. 그렇죠? 합록. 형은 뭐예요? 형은 형합. 충은 뭐 비천 농막 이 정남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명사들 통해서 그 학설들을 이롭게 원만하게 만든 것이다 말이죠. 순탄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은 뭐다? 어떤 이 사주 원국의 재성이나 관성이었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특별한 이론들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게 전격 또는 내격이라고 해서 8개 내지 10개 이 정도 갖고 70 내지 80%를 차지하는데 나머지의 잡격 또는 외격이라고 하는 이 개수들은 말이 무궁무진했잖아요. 지금 고전들보다도. 어떤 사주 한두 개밖에 해당 안 되는데도 이 격에 맞추기 위해서 이 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결국은 뭐냐면 비천농마, 합록, 뭐 홍정, 그러니까 정난차 또는 이런 모든 것들, 형합격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사주 원국의 재성이 관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상조. 자, 이 명조, 앞의 명조죠. 앞의 명조는 곧 적천수 중에 중지 순국 정합격이다. 적천수 가운데 순국의 정합격에 있다. 그 말이죠. 정합격이다. 정합격은 뭐죠? 아이를 쫓아가니까 뭐예요? 내가 있어서 아이는 뭐죠? 식상이죠.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이게 강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이건 뭐예요? 자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합격이에요. 정화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야라 이게 나오죠. 식상야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어린아이 한자니까 아이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식상이 뭐예요? 내 아이죠. 그래서 정식상야라 이 식신과 상관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 견제위미 자 만약에 재성을 보면 어떻게 되죠? 식생제, 상생제 이렇게 보여요. 생하는 관계가 되죠. 그렇죠? 아생식, 식생제. 그러면 재성을 보면 좋잖아요. 순행으로 가니까. 대기, 꺼려하는 것은 금향, 극제, 식상야라. 자, 꺼려하는 것은 뭐다? 식신을 극하는 거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계외일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금은 뭐냐면 금생수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인극식이죠. 자 식신상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금양은 뭐죠? 그러니까 인성의 운이 오게 되면 인극식으로 식상을 깨버리니까 좋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크게 끓이는데 금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의미해요. 인성의 그러한 우는 방향은 극제 식상야라 식신과 상관을 극을 하게 돼버린다 그 말이죠. 인극식 관역기 관도 또한 끓이는데 관은 뭐죠? 관에서 인생하고 식극관이죠. 식신도 뭐예요? 관을 깨버리죠.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식신하고 관하고는 또 적대적이고 인성과 식신이 또 적대적이죠. 둘 다 극하는 관계니까 관도 역시 끓이는데 즉 소위 전실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런 거 관은 뭐예요? 이미 필요한 건데 관이 있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전실이 돼버린 거죠. 충분히 메꾸어질 전자잖아요. 메꾸어지고 그 다음에 과실. 그래서 이미 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재성이나 관성의 기운을 다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관은 또 뭐예요? 재생관이죠. 재생관. 재성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 소위 즉 소위 전실이라고 하는데 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네. 이건 동사의 있어요. 곧 뭐뭐시다. 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면 설제지기 이 재성의 기운을 설기하여 그럼 관성이죠. 손이론야라 그리고 관극아로 나를 극하죠. 관성은 재성의 기운을 빼서 재생관으로 하고 그 관성이 뭐다? 나를 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이론야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일주니까 그래서 재성의 기운을 빼고 일간을 극하게 되는 관성의 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불명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다? 불명확한 그 이치로 인한 것이어서
그러므로 고기지설이라. 그리고 이 학설들을 뭐요? 삐뚤어진다는 거죠. 왜곡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그 이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학설들을 왜곡시켰던 것이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제 여기 뭐 정상격, 정학격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 지금 우리가 이 뭐 합록격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재성과 관성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는 재성과 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그렇죠. 우리 정난착격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금일주가 신자진 수국에 있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만 인정되잖아요. 이러한 것까지 전부 맞춰가지고 그런 특별한 경우를 다 설명으로 이론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극소수의 경우를 이론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특이한 학설들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정도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들은 어떤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거를 일반 보편화한 그러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는 논조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야기는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